11pm의 바닐라와 라떼입니다. 오늘은 평소 방송이랑 달리 어떤 사연에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죠. 저희가 만들었던 영상을 함께 보고 그 영상에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의도나 그거에 관련된 어떤 숨겨져 있는 사연 그런 걸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바닐라 씨의 어떤 간이 상담을 한번 해볼까요? 무슨 칸이 상관요? 오늘은 좀 텐션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뭔가 막 크게 웃기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감성 타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낙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고민이신가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온 바닐라 씨, 11pm 찾아온 바닐라 씨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과연 11pm을 방문했을까요? 별로 상담사가 믿음직스러울 줄 아는데 아까 낙이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낙이 없다기보다는 요새는 뭔가 저 자신을 좀 되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요새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정확히 어떤 말이에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도 했고 그런 경험의 토대로 저만의 인간관계라든지 그다음 시간 관리라든지 그런 거에 저만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거에서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가지 갈등에 휘말린 적이 있잖아요. 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네. 네. 갈등에 휘말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갈등을 생각하니까 그 갈등이 제가 뭔가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진짜 제가 잘못해서 그 갈등이 깊어졌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떤 자기만의 기준을 통해서 네. 그런 어떤 갈등을 잘 풀어냈다고, 그리고 갈등이 그런 발생하기 이전에 애초에 자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잘 단도를 했다고 케어했던 것 생각했는데 같은데, 이제는 어떤 자기 책임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으니까 어떤 돌아보게 된다.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네. 뭐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정말 본인의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복합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 책임도 있고 저랑 갈등이 있었던 그분이 저랑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고 그런데 뭔가 그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제가 말을 부드럽게 유하게 하면서 그 분을 저의 방향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쳐내려고 한다던가. 네, 쳐내려고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긴 하지만 어떤 단순히 책임이 있다는 거랑은 약간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있다는 말보다는 어떤 바닐라 씨가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어쨌든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 책임이 있다는 말은 제가 보기에 약간 지금 해결해야 되는 선택권을 바닐라 씨가 쥐고 있다는 말이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문제가 바닐라 씨로 인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바닐라 씨가 발생한 문제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지금 바닐라 씨가 쥐고 있다는 말이 조금 더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책임이 저한테 있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책임이 있다는 말이 예를 들어 뭐 자책하고 그런 책임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역할을 쥐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어쨌든 간에 그 관계 측면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 살아오면서 설정값이 변하신 것도 있잖아요. 바닐라 씨도. 그쵸. 어쨌든 간 자기의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됨에 있어서 평소와 달리 설정값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갈등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갈등이라는 게 그대로 머문다고 해서 그게 해결책이냐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바닐라 씨는 그 앞으로 나아감에서 그런 갈등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갈등을 빚지 않으려고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바닐라 씨는 그거에 순응할 수 있겠어요?
수능 안 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고 네. 그 일에 있어서 바닐라 씨의 책임이 있겠지만 어쨌든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바닐라 씨가 인지하지 못한 잘못이 아니고 인지하지 네, 못했던 바닐라 씨가 어쨌든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맞지만 그걸 바닐라 씨 자책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정말 약간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는 지인끼리가 이제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뭐 약간 표면적으로 1대1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인 것 같아서 일단 간이 사연으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어떤 낙이 없다는 말이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말인가요? 낙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낙이 없다는 게 그냥 최근에 이런 일도 막 겹치기도 하고 과제도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던 일도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행복한 마음만으로 하진 않고 뭔가 항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나 쏟아지는 과제나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 그런 걸 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 전보다는 여유가 없다. 네, 여유가 없죠. 평소에 좋아하던 일은 뭔데요? 뭐 좋아하는 영상을 본다거나 것들이 이제 더 운동을 이상- 한다거나. 네. 운동도 이제 옛날처럼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요. 운동은 즐거워요. 근데 즐거운데 뭐랄까 다른 일이 있으니까 운동할 때도 자꾸 그 일이 생각이 난다. 운동이 안 즐거운 게 아니라 운동은 여전히 즐거워요. 하면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 네, 온전히 운동에만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한 한 달 전만 해도 없던 게 지금 생기잖아요. 과제도 쏟아지고 그런 것들이 쏟아지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과제가 이렇게 몰려들기 이전에는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진 않았던 거예요? 네. 근데 솔직히 과제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도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 그냥 조금 심리적 여유가 조금 없다는 그 정도?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아요? 이런 시즌에 과제가 쏟아지는 시즌에. 지금 바나나 씨가 느끼고 있는 그 막연한 감정을 네.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구체적으로 일단 과제나 네.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좀 더 심화돼서 나가다 보면 제가 말하는 어떤 포괄적으로 내가 이 할 일을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네. 해야만 하는 일을. 네. 그러니까 네. 어떤 비유를 들자면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데 이제 주방장이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들어오게 되면 번호표를 붙여놓잖아요. 네. 그죠? 뭐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하나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렇게 떼서 이제 네. 그걸 주문 받으면 떼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것처럼 하루에 일어나면 그냥 그런 일들이 잔뜩 쌓여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오늘 그게 해야 되는 일을. 네. 네. 근데 오늘 해야 되는 일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포괄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안 하고 있다는 얘기. 네. 낭비하고 있다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이 들 때쯤이면 네.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 예를 들어 저는 운동이죠. 네. 노래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은 네. 다 부질없게 느껴져요. 내가 진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건 일단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그런 심정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상태가 그렇거든요. 항상 뭐 잘 때 운동할 때 빼고 제 상태가 온전히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일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생각? 네.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느낌? 예를 들어 그거를 A병이나 칠게요. 그 걸리는 걸. 네. 그럼 그 A병을 초기 증세인 것 같아서 그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아, 배가? 네. 어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계속 놓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여자친구가 있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그거를 겪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 여자친구 만나는 것도 부질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자친구 때문이 아니라 때문이 아니라 여자친구를 만나는 행위가 네, 행위 자체가 부질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감정이 많이 상했을 때 아니에요 그때? 상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상하기 전이었는데 뭔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그렇게 자꾸 누락시키면서 하루하루가 흘러가니까 너무 약간 그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다른 건 진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건 다 부질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취미생활이 아니고선 다 부질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뭐 술을 마신다거나 그런 건 큰 정말 낭비라고 느껴졌던 거네 그러면. 네, 그렇죠. 여자친구랑 보내는 시간도 큰 낭비라고 느껴지고 그때는. 그래서 제가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A병이라고 말씀하신 다음 그 A병의 느낌을 알아요, 잘.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A병의 그 초기 증상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저는 그렇게 크게 어떤 낭비되는 느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될까? 그게 번호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깔라보나라 스파이트처럼 붙어 있는 게 계속해서 저에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빨리 이걸 해라. 빨리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마치 이 인생이라는 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만 온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에게 퀘스트가 주어졌는데 네, 왜 퀘스트를 수행하지 않고 딴 일을 하고 있는 거냐? 네, 근데 그 퀘스트라는 것은 너무나도 거대해서 제가 과연 일생을 한다 해서 다 수행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오늘 한 발짝 다가가고 예를 들어 시험 기간에 중간고사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아 드디어 끝났다 하고 뭔가 이제 할 일이 없는 듯한 그런 광활한 데에 놓여 있는 것만 같은 해방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해방감이 절대 안 들어요. 그냥 해방감. 예, 하루하루가 다 온전히 그 일로만 쓰이는 것 같아요. 방송도 그거에 들어가는. 그죠? 방송도 그거에 들어가는 거고 네. 글을 쓰는 것도 그거에 네, 들어가는 모든 거고. 게 다 그런 일인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해내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낙이 없어져요. 그 낙이라는 게 결국에 자기가 해야 할 일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삶이라는 게 네. 그 낙이라는 게 정말 일시적으로 잠깐 쉬는 타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옛날이었으면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발라 씨가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여자친구가 사귄 거였잖아요. 땡땡이를 피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수업 시간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어떤 잠깐의 딴짓이라 해야 되나? 수업 시간에 그 지금 예, 낙이라는 말했던 게 잠깐의 일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누군가를 잠깐 만나고 이런 것들은 그런 잠깐의 딴짓일 뿐이지 어떤 수업이 결국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럼 자기가 수업을 들어야 하는 입장인 학생이라는 걸 인지하게 됐을 때는 결국 자기가 땡땡이를 피우고 수업을 듣지 않게 됐을 때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물론 이제 수업을 듣다가 지치면 잠깐 이제 뭐 펜으로 아 배고프다 이런 거 적을 수 있죠. 근데 그걸 하고 나서 결국 자기도 수업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죠?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네, 그 제가 느끼고 있는 느낌이 이거고 네. 혹시라도 이제 바닐라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심정이 심화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아까부터 계속 물어봤던 거예요. 포괄적으로 뭔가가 이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느낌인데 어떤 더 이상 소모적인 것들이 저에게 더 이상 이제 와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연애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연애를 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랑 술을 마시게 되면, 이거 남자든 여자든, 오늘 걔랑 술 마시자 했는데 술 마시면 행복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오늘 당구장에 가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그때 느끼는 어떤 일시적 쾌락도 있겠지만 어떤 막연한 상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은.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일체 사라져버리고 딱 그냥 수업에 집중하게 됐을 때 허탈함이라 해야 될까요? 진짜 그 상태가 정말 힘든 상태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에 지금 익숙해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네. 항상 그래서 예. 그래서 그래서 뭔가 예, 바닐라 지금 씨도 해야만 하는 일이 너무 의무감으로만 다가오시나요? 의무감이라기보다는 의무감이 제가 생각했던 음. 어떤 그러니까 환상이 다 제거됐을 때 허탈함인 거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제가 그거에 거부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것도 하고 맨날 맨날 하고 있지만 네.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막 즐겁기만 한 세상은 아니구나. 그렇죠. 예. 그런 세상은 진짜 그 잠깐의 딴짓밖에 되지 않는 거구나. 나는 해야만 하는 일이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칙칙해진다 해야 되나 사람이 약간. 예. 무슨 그런 느낌이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물론 제가 칙칙해 보이진 않잖아요 평소에. 그죠? 뭐 유머도 잘 던지고 그러죠. 그런 느낌일 텐데 네. 제 내부는 약간 칙칙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경건하다는 말도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경건하다는 말은 네. 다른 일체의 어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환상들이 다 제거가 돼버려서 방에 그 일밖에 없는 거죠. 제 마음의 방에는. 근데 옛날에는 그런 막연한 상상이 있었죠. 이런 거를 가져오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지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 많이 힘드신가요? 요새 힘든데 네. 힘들죠. 솔직히 요즘 따라 갈등도 많고 그래서 힘든데 네. 결국에 해야만 하는 일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랑 바닐라 씨가 겪고 있는 문제가 그거의 초기 버전인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던 거예요. 계속 말을 하지만 저랑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게 아마 좀 심화되면 네. 저처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의를 드리자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그냥 그럼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되고 해야 되고 너무 힘들 때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너무 힘들 땐 네. 그 잠깐의 일탈을 즐겨요? 잠깐의 일탈도 안 즐겨요 요즘에는. 그러면요? 잠깐보다 더 잠깐이에요? 진짜 옛날이니까 진짜 사소한 건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엔 너무 힘들 때는 제가 맛있는 걸 사 먹거나 그랬어요. 맛있는 걸 사 먹거나 아니면 그냥 오늘은 그냥 푹 쉬자 이러고 푹 쉬어버렸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예를 들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카페라떼를 사 먹고 싶어요. 네. 그래서 카페라떼를 사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사 먹었겠죠. 네.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아 조지하루 대체하고 그냥 가서 일이나 하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요즘에는. 그 잠깐의 그 타협이 진짜 현실적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70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한 게 80이에요. 그러면 이제 카페라떼가 추가되는 에너지는 30이라고 쳐봐요. 네. 그러면 어쨌든 그건 오버 충전인 거잖아요. 30이라는 게. 네. 그러면은 70 플러스 30은 100이죠. 그리고 80하면 20 남잖아요. 네. 이런 게 아니라 70에서 이제 80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지아가 10이라 치면 그냥 딱 80하고 80에서 0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바뀐다는 거죠, 점점. 효율적으로. 물론 그런 타산에 맞게 약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진짜 자기가 쉬어야 되는 일이면 약속이 있을 때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맛있는 게 먹고 싶다. 그럼 최대한 그 약속 날에 먹으려고 한다던가. 자기 스스로는 뭔가 그거를 그런 약속이 없으면 뭔가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가끔은 그래도 하루 정도는 한 끼 정도는 맛있는 거 먹죠. 지난번에 스파게티 해 먹었던 것처럼. 그 정도? 운동 정도인데 요즘 운동도 제가 낙으로 삼았던 건데 점점 이게 환상이 깨져가고 있어서 네. 그거를 이제 인정하고 유튜브 나온 것도 약간 그거에서죠. 어쨌든 이제 넘어가서 저희 보통날 영상에 대해서 네. 이제 한번 같이 보는 시간 한번 가져도 보도록 할게요. 우리 헤어지자.
야, 일어나. 야. 왜 이렇게 무거워? 내가 알았어 조용히. 이제 가져올게. 다시 사랑한다 해도 다른 누군가를 만나도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사표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그 팀편 한다고 하지 않았나? 논문을 쓰는데 너무 일주일마다 발표를 막 해가지고 나 끝났어. 아니 괜찮은데. 알았어 이따 봐. 진짜 좋다. 이제 많이 했어? 아 진짜? 그래. 그래서 진짜 그런 일이 자주 있어? 야 막 그러면 막 진상 부리고 그런 사람 없네. 있지. 들어가. 네, 연락할게. 알았어. 사표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그 팀편 한다고 하지 않았나? 논문을 쓰는데 어? 내 말 듣고 있어? 듣고 있어. 너란 사람이 나에게 이토록 가벼워지고 나서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너가 그리웠던 걸까? 너와 함께했던 순간이 그리웠던 걸까? Feel I'm sick and fall into your heart. Everything is complicated when we love another one. There's been nothing a secret. I know all about you. Everything has to be. 네, 여기까지 이제 봤는데 부금이 참 좋네요. 괜찮죠, 뭐. 솔직히 말해서 좀 대학생들이 그냥 취미로 만든 컬이라는 느낌을 네. 받으실 수도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엮여 있는 사연, 어쨌든 이것도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네. 그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보통날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뭐 그런 얘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보통날이 사실 이게 제가 원래 진행하고 있던 글 소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원래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글이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작성해주는 그런 소모임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컨셉이었던 거죠. 근데 어떤 제가 지금 들어오게 된 영상 동아리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약간 막연해서 고민을 한다는 찰나에 제가 어떻게 연이 닿아서 제 사연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한 게 보통날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날 안에는 어쨌든 간에 사연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제가 당연히 사연이 있으니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사연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요? 그쵸? 사연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쨌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냐면 메시지, 이게 얘가 복합적인 사연이에요. 여러 명의 어떤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였기 때문에 한 분만의 메시지가 복합된 건 아니라는 거죠. 한 분만의 사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쵸? 여러 명한테 이렇게 써줬던 얘기죠. 네. 이제 이 메시지는 당연히 이제 끝부분에 담겨 있어요. 보시면, 나는 너를 그리워했던 걸까? 너와 함께했던 순간이 그리웠던 걸까? 네. 그게 이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네. 이게 왜 이 메시지를 이제 좀 풀이를 해드리자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헤어지고 나면 굉장히 어떤 그 사람과 함께했던 그 뭐라 해야 될까, 그런 이 기억들에 같이 갔던 음식점이나 괴로워하잖아요. 네.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나서 괴로워하잖아. 뭐 사랑해라고 말해줬던 것들, 안아준 기억들, 물론 그 사람이 준 기억이 맞죠. 그죠? 하지만 정말 그리운 건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이 나에게 줬던 기억들과 그 온기와 그 말들인지 한번 생각을 해본 만하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그리운 게 뭔지에 대해서,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매개로서 그 사랑 자체가 그리운 건지, 아니면 그 사랑을 건네줬던 그 사람 진짜 그 자체가 그리운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통날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쉽게 대체가 돼요. 처음에 되게 괴로워하다가 그냥 이제 진짜 보통날이 시작되는 거죠. 약간 그런 기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네. 너가 정말 이번 이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건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냐, 아니면 너가 그 사람이 줬던 기억들, 그 기억들 때문에 힘들고 그 기억들을 더 이상 이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거에서 오는 것이냐. 예를 들어 더 이상 이제 헤어지게 되면 밤에 전화를 걸어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 텅 빈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과연 그 텅 빈 느낌이 싫은 건지, 아니면 텅 빈 느낌 말고 그냥 그 사람이 그리운 건지, 약간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라 했을 때 대개의 사람들은 그 텅 빈 느낌이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쉽게 대체가 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저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어쨌든 그런 거를 알게 되면, 자기가 그 텅 빈 느낌이 싫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걸로도 충분히 대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이별이라는 거에 더 이상 그렇게 크게 고통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헤어진 사람에서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데, 네, 그게 보통은, 익숙해진 예. 사람이라면 네, 보통 그렇다는 거죠. 그런 사랑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그리웠던 경우에는 어떤 기대 이런 거 없이,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사람이 해줬던 행동 관점이 아닌 보통의 관점을 가지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 그 이별을 한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과 그다음에 같이 했던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람의 자체만으로 좋아한다는 거는 힘든 일이죠. 네,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후회 없는 사랑을 한 사람은 그 사람, 그 이별에 있어서 덤덤하겠죠. 그 기대를 가지지 않았던 사람은. 왜냐면 그 사람이 떠나간다고 해도 그 사람이 떠나간다는 것 자체가 슬픈 게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그 행동이 자기에게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 만남을 이제 그 사람이 했다는 것 자체는 증오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기대가 없다, 그런 사람이 그런 거 하든 말든 이제 상관이 없다 그러면 덤덤하겠죠. 하지만
애초에 그 이별로 자체로 힘들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막 괴롭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그 사람에게 걸고 있었던 기대가 있었고 그 사람이 충족시켜준 자기만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충족시켜준, 그 사람만이 아니겠죠. 그 사람이 이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별의 슬픈 이유에 대해서 담고 싶었던 거예요, 영상에. 하지만 이렇게 말로 해도 어렵잖아요. 근데 영상에 다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어떤 사랑은 사랑으로 잊혀진다, 약간 이런 메시지로도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일 수도 되게. 있겠죠. 네. 어쨌든 제가 담고자 하는 영상의 네. 메시지들은 좀 더 포괄적인 게 많아요. 네. 예, 그런데 좀 어렵죠. 지금까지 얘기를 했어도 네. 좀 어려운 얘기가 됐는데 네. 어쨌든 제가 담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거였고, 어떤 장면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좀 일상을 표현하는 네. 듯한 그런 롱테이크 잔잔한- 기법을 찍고 싶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처음 찍어보는 영상이었거든요, 저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다큐멘터리 같다는 좀 날라갔죠. 그리고 네. 많이 롱테이크도 아니에요. 롱테이크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영화 구도도 아닌 그냥 고정 구도를 원했거든요, 약간. 네. 그래서 그냥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온 남자가 되게 쉽게 대체되는 어떤 썸녀로 인해서 걔가 그리웠는데 굉장히 굉장히 쉽게 대체되는 상황,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거나 쉽게 대체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남자가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쉽게 대체되기 때문에 나는 정말 그때 너가 그리웠던 걸까, 너와 함께했던 순간이 그리웠던 걸까, 이렇게 나지막히 속삭이는 거죠. 네. 그러한 걸 영상에 담고 싶었어요. 굉장히 길고 긴 시간이었죠. 정말 한 몇 개월 걸렸죠? 제작하는데 시작하는데 한 3개월 걸린 것 같아요. 거의 2개월? 2개월 걸렸죠. 네. 생각보다 별로 안 걸렸네요. 그렇게 네. 치면. 어쨌든 거기에 나온 노래 부르신 분이 바로 지난번 게스트 네. 상준 씨입니다. 네. 노래 잘 부르죠. 잘 보죠.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부터 제작할 촬영이 영상도 들어갈 영상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고 네. 거기에는 저희가 이때 방송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네. 들어가고 네. 네. 여러분의 사연이 그렇게 영상화 될 수 있다는 거를 네, 영화로 이제 찍히고 거기에 있는 담 메시지의 어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방송에서는 거의 원석급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다듬어지지 네. 않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지만 글은 좀 더 함축적으로 나가고 거기에서 영상은 좀 더 함축적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세 가지를 다 이제 무슨 사연인지 제가 다 써놨으니까 보시는 맛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에 들어가는 메시지는 조금 원래의 메시지랑 변형이 될 수도 네, 있는 변형이 건데.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생략이 좀 될 수도 있고. 오늘은 좀 텐션이 떨어지는 방송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새벽이기도 하지만 보통날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면서 저희가 어떤 농담을 주고받기도 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좀 텐션 떨어진 팝콘 먹는 것도 네. 있었지만 좀 텐션이 떨어졌던 거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배고파서 그랬습니다. 네. 치킨 좀 사 먹게 후원 좀 해주세요. 정말 돈이 없어요, 정말, 저희가. 네.
가난합니다 저희가. 뭐 이거 돈 벌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일이지만 가끔은 치킨도 먹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치킨도 먹고 싶고. 여기가 김피탕이 있어요. 네. 김피탕이라고 진짜 맛있는 게 있는데 네. 먹고 김밥도 싶네요. 먹고 싶고. 저희가 뭐 협박을 드리는 건 아닌데 네. 네, 협박인 것 다시 같은데. 한번 네. 666-2010-616835 우리 국민은행입니다. 또 뭘 말하나 했네. 저희가 이제 게스트 분들을 구하면 방송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희 구독 눌러주시고 네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